아유, 안녕하세요. 조금 아까 그림 메리엔 작은 이들의 선물 읽다가 제가 사실은 그림이 너무 이뻐서 그림을 보여드린다고 이게 핸드폰을 작동하다가 다른 버튼이 작동이 되는 바람에 다른 기능이 작동하는 바람에 제가 연이어서 못하고 근데 뭐 다시 재편집을 해도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제 자신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뭐 더 이상 바랄 나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유튜브 시작할 때가 한 몇 년 전 이야기였는데 그때 제가 가장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그림책 이야기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틀려도 괜찮아 라는 그림책 이제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게 되실 텐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완벽한 거 좋은데, 그러나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 그런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것도 프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프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완성미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뭐 편집해서 완성도 만들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제 느낌에는 약간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그 인간미가 없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좀 실수하면서 이쁘지 않아요. 실수하면서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나름 나이도 있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실수하면 그리고 그 실수를 막 그냥 무슨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실수했네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요 메시지가 사실은 그 어린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그게 응원이에요. 다른 게 응원이 아니고 와 어른인데 실수했다. 실수했는데 막 부끄러움을 안 느끼신다. 와 멋지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의 그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중에 이걸 또 듣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지각대장 존을 읽었을 때 그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옛날에 그 니트남 도서관에서 자원활동할 때는 제가 정말 열심히 그냥 정말 에너자이틱하게 그림책 그 지각대장 존 말고도 그 외의 것들을 굉장히 에너자이틱하게 그러니까 액티비티하게 읽어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고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 느티나무 도서관 사서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저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발도르프의 그 슈타이너라는 분이 그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코너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되죠? 커리큘럼 중에. 근데 그 속에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기계 소리를 이렇게 절대로 들려주면 안 된다라는 방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절대로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고저음이 없어요. 항상 그 같은 음이에요. 같은 속도, 같은 음정이에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좀 섬뜩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발도르프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 유치원 공동육아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근데 그 파급 효과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운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제 것으로 만들기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쨌든 그 에너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가 차고 넘쳐 흘러서 어쨌든 그거를 발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은 그 발도르프의 그 이야기는 그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응축된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게 이제
딱 조율이 돼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제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그 30대, 40대의 그 느낌과 좀 다른 느낌으로 제가 지금 옛날에 비하면 제가 엄청나게 많이 그 기운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의 이 상황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 근데 이거를 사실은 바로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떤 분이 살짝 귀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거는 못 해봤는데, 이제 이야기를 딱 들려줘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마지막 부분을 제가 녹음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라면, 네가 만약에 작가라면 넌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그 속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그죠? 각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또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고요. 또 아이의 버전으로, 아빠의 버전으로, 할머니 버전으로, 할아버지 버전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그리고 정답이 하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에서 굉장히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TV를 안 보고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그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이야기를 딱 하나 던져서 우리 마무리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청난 재미난 놀이가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엄청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못 해봐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은 이제 그 연령대가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뭐 중학생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뭐 어르신들끼리도 이야기를, 야, 우리 이거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마무리할까? 뭐 이런 놀이도 하셔도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떠올린 생각.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놀이라는 게, TV에 나오는 놀이들은 사실은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누군가, PD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지금의 제가 제안하는 이 놀이들은 어느 누구든 다 PD가 될 수 있고, 뭐 깍두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원치 않으면 나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다음 기회에. 얼마나 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황에 맡기고, 그리고 각자의 에너지, 기운에 맡기면 된다는 거죠.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연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의 이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래서 저녁이 되자 대장장이는 자루 몇 개를 더 어깨에 메고 언덕으로 갔죠. 전날 밤처럼 작은 이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었고, 노인은 다시 한번 대장장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고 석탄을 가져오라고 손짓을 했겠죠. 대장장이는 자루가 터지기 직전까지 가득 채워놓고 신이 나서 돌아와 옷을 덮고 자리에 누웠어요. 금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난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아침이면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깨어날 거라는 달콤한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뜬 대장장이는 자루 속에서 시커먼 석탄만 나오는 것을 보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지난번에 받은 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날의 자루를 들여다봤지만 거기에도 새까만 석탄만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커먼 손으로 이마를 치던 대장장이는 머리가 여전히 반들반들하고
수염도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부르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등에 달린 혹만큼이나 커다란 혹이 가슴에 솟아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자기 욕심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챈 대장장이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깨어난 착한 재봉사가 열심히 달래며 말했어요. 넌 내 나그네길 친구니까 나랑 같이 지내자. 내 보물을 나눠줄게. 재봉사는 약속을 지켰고, 하지만 가엾은 대장장이는 평생 혹 2개를 달고 살아야 했죠. 대머리는 언제나 모자로 감추어야 했고요. 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도 발생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연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또 자연을 우리가 자연에게 혜택 받는 것도 많으니까 또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나라의 지도자, 또 어떤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인식이 깨어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한 구탱이의 일원으로서 어떤 지구를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이는 사실은 이 지구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그 지구의 한 구덩이의 일원으로서 그런 우리가 소명감을 갖고, 이 지구를 우리는 잠시 빌리는 거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에 인류가 인종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구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요. 마찬가지 가난한 자의 소유물이 될 수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잠시 이 지구상에 머물렀다. 우리는 언젠가 유한한 존재이니까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나기 전에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이곳에 우리가 이 머무르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보존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언제든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거든요. 또 지구가 멸망하면 인류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광고 디자이너, 그 젊은 친구가 지방대 출신인데, 이재천인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책도 썼는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볼품이 없고 가치를 못 받은 거예요. 유명 대기업에 원서를 몇 번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근데 미국에 가서 물론 그 아트센터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뭐 응모를 하고 그랬는데, 브러드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학벌이나 이런 거를 그냥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롯 그냥 작품만 보고서 이 사람을 뭐 상을 준 거예요. 뭐 오레오 그 과자 있잖아요. 검은 과자. 그거랑 뭐 우유가 만나는 거 말고도 굉장히 그 아주 그 재기발랄한 그 광고를 제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책장에 어디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문제인 게 그냥 그 사람의 그 어떤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 잠재력,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그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그리고 사실 서글픈 게요, 그 영국 세계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제 유럽 계통에 있는 그 국민들이 그런 데잖아요. 우리 여배우들을 보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 같다. 개성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다 그 제가 이렇게 가까운 지인한테 들었는데, 자제분이 연극학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그 친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체 발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웠었는데 그 학원에서 그렇게 시킨대요. 수술을 하라고. 쌍꺼풀 수술해라, 뭐 해라, 코 높여라, 뭐.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쌍꺼풀 수술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몰개성인 거예요.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예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반영을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다채로움이거든요. 다양성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예술은 제가 볼 때는 다채로움과 다양성은 없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요. 보면 달걀형에 눈 쌍꺼풀에. 근데 저는 사실 쌍꺼풀은 저는 그냥 제 건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저는 쌍꺼풀이 한쪽은 두꺼운데 한쪽은 좀 얇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개성이라 치면 개성인 거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게 그 예술성에서조차도 다채로움이 없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몰라요. 영화나 연극이 그 배우들이 보면은 그냥 얼굴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요. 그 가림이 달걀형에 턱 뾰족하고 이마 동그랗고 뭐 이렇게 눈 쌍꺼풀에.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모델들을 보면은 막 동양인들이 각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쌍꺼풀 없는 눈을 굉장히 그 신비롭게 보고 아름답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것에 대해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느 대기업의 뭐 그 모델들 보면은 왜 이렇게 얼굴에 반점이 반으로 갈라져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모델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신이 다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고 다른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고 추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고만고만 비슷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다고들 하는데, 글쎄 그게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다채로움, 그리고 그거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기운, 그런 선천적인 것들 우리가 그거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각자마다의 자기 그 매력을 저는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것을 축복이라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다른 것을 축복이라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건강함, 아름다움이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이 건강한 이유는 다양한 종으로 인해서 숲이 건강할 수 있듯이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름에 대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